안녕하세요. 미국 유학고수TV 시청자 여러분들, 유학고수입니다. 자, 오늘은 또 취업 얘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리콘밸리 얘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해볼 얘기는 실리콘밸리의 컨트랙터 문화라는 거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전에 한번 얘기해 본 적이 있는데 오늘 좀 더 디테일하게 얘기해 보도록 하죠. 자, 실리콘밸리의 컨트랙터라고 하는 그런 직업이 있어요. 직업이라기보다는 뭐랄까, 직원의 분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흔히 생각하는 인터뷰 보고 어떤 회사에 정식으로 들어가고 그렇게 해서 연봉 받고 뭐 보너스 받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는 이제 풀타임 인플로이, 정직원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저는 이제 실리콘밸리에 있는 대기업의 정직원이죠. 그런데 실리콘밸리에는요, 정직원이 아닌 계약직 사원도 존재합니다. 계약직, 컨트랙터라고 하는데 그걸 영어로 컨트랙터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컨트랙터와 풀타임 인플로이의 차이는 뭐냐면, 컨트랙터는 그 정해진 기간이 있다는 거예요. 보통은 6개월 단위예요. 6개월 단위. 그래서 6개월 단위도 있고 뭐 9개월 단위도 있고 12개월 단위도 있고 15개월 단위도 있어요. 근데 6개월 단위가 제일 많아요. 그럼 컨트랙터라는 걸 왜 만드냐면, 특히 이제 세상 유행에 민감한 실리콘밸리 대기업들은 세상 문화에 발빠르게 대응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어느 순간 인력이 이렇게 확 필요한 부서가 생길 수가 있어요. 뭐 예를 들어 볼게요. 뭐 어떤 회사가 스마트폰 부품을 만든다고 쳐봐요. 근데 뭐 예를 들면 그 스마트폰 부품에 이건 어떤 특정 회사를 지칭하는 게 아니라 그냥 예를 드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를 드는 거예요. 자, 카메라가 3개가 달렸다고 생각해 봅시다. 예를 든 거예요. 어떤 스마트폰에. 자, 근데 각종 이제 이런 그 제품들 내놓으니까 너도 나도 스마트폰에 카메라가 3개가 있으니까 하나 있는 것보다 훨씬 좋다는 거를 이제 세상 유행처럼 막 이렇게 번진 거예요. 자, 근데 이번에는 실리콘밸리의 어떤 뭐랄까, 휴대용 뭐 방송 촬영 장비를 만드는 회사가 있다고 쳐봐요. 그러면 이 사람들도 이 세상 유행에 민감하니까 스마트폰이 렌즈 하나를 쓰다가 렌즈 3개로 늘렸네? 그럼 우리도 3개로 늘리자. 이렇게 해버리는 거죠. 세상 유행에 민감하니까. 그렇게 하다 보면 갑자기 어떤 모바일 장비 만드는, 부품 만드는 회사가 갑자기 렌즈 팀만 엄청 바빠지는 거예요. 근데 그렇다고 정직원을 막 몇 배로 뽑아버리면, 그렇다고 이 유행이 훅 꺼져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과잉 인력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특정 어떤 팀만 인력을 순간적으로 한 6개월만 확충하자, 1년만 확충하자, 이런 개념으로 나온 게 컨트랙터 문화란 말이에요. 그래서 들어갈 때 아예 조건이 명시돼 있어요. 우리 회사는 6개월만 고용한다, 1년만 고용한다, 이렇게 딱 돼 있어요. 그리고 이게 순간적으로 충원하는 거기 때문에 인터뷰 과정도 정직원에 비해서 훨씬 쉬워요. 정직원 인터뷰에 비한다면 간략 인터뷰 뭐 이런 식으로 보고 붙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취업이 상대적으로 수월하고 그런 게 이제 컨트랙터란 말이에요. 이게 계약직이죠. 근데 이 계약직의 가장 큰 단점은 연봉이 낮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미국에서 박사를 마친 사람이 경력이 하나도 없이 실리콘밸리 취업한다. 그러면 연봉이 뭐 이거 사람에 따라 다르겠지만 뭐 16만, 17만 불을 넘어가는 경우가 많죠. 잘 받으면 뭐 20만 불도 받을 수 있겠죠. 그런데 미국에서 박사를 마친 사람이 만약에 컨트랙터로 취업을 한다. 그러면 연봉이 낮아지는 거겠죠. 보통 정직원의 한 절반 정도 수준으로 연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컨트랙터 문화는 뭐랄까, 임시직으로서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 미국에서 컨트랙터를 어떨 때 많이 하냐면, 저처럼 이렇게 정직원으로 이렇게 있다가
어느 날 해고를 당할 수가 있어요. 해고. 뭐 그 해고 당하면은 다음 직장 찾을 때까지는 시간이 좀 걸리겠죠. 뭐 보통 한 3개월이면은 새로운 직장을 잡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보통 인터뷰 프로세스가 한 3개월 정도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한 3개월은 필요한데, 뭐 빠르면 한 2달 만에도 되기도 하지만, 그러니까 그 기간 동안 임시로 알바 뛸 게 필요한데 컨트랙터가 땅이죠. 그렇다고 막 이렇게 어느 날 직장이 해고됐다고 해서 뭐 주유소에서 알바하거나 뭐 마트에서 막 이렇게 캐시어 할 수는 없단 말이에요. 왜냐면 그게 이제 페이가 낮기 때문에. 원래 이렇게 프로페셔널하게 일하던 사람이 그런 거 하기는 뭐하고, 그렇게 경력도 살릴 수가 없고, 그래서 본인이 경력을 살려서 새로운 공부하지 않고 하던 거 계속 하려면 본인이 하던 그런 테크놀로지 직종의 컨트랙터로 잠깐 일하면 좋겠죠. 그래서 컨트랙터로 그럴 때 많이 일해요.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이 컨트랙터를 많이 하냐면 이제 노인이신 분들은 풀타임으로 일하기에 좀 본인 건강이 좀 걱정이 돼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그거는 본인 능력이 된다 하더라도 체력 때문에 일부러 나는 돈을 한 절반만 받겠다, 내 평소에 받던 연봉의 절반만 받겠다 하고 컨트랙터로 일하면 좋은 게, 한 6개월 일하다가 건강이 안 좋아지면은 그냥 손 놓고 놀다가 또 그 다음에 또 한 6개월만 일하고 또 놀다가. 근데 물론 이런 분들은 대부분 평소에 이제 돈을 많이 모아 놓으시고 은퇴 준비가 거의 되신 분들이에요. 그런데 이제 너무 놀면은 이제 좀 그러니까, 본인도 우울해지고 그러니까 일이라는 걸 해보겠다 할 때 쉽게 찾을 수 있는 게 컨트랙터 잡이라는 거죠.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이 할 수 있냐면, 취업이 잘 안 되시는 분들. 취업이 잘 안 되시니까 이 컨트랙터로 하면은 아무래도 인터뷰 프로세스가 좀 쉽기 때문에 컨트랙터로 이렇게 하신다는 거죠. 정직원 계속 어플라이 하다가 안 되시면 이제 마지막에 선택하는 게 컨트랙터라는 거죠. 그래서 컨트랙터는요, 보통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되냐면, 이 컨트랙터만 전문적으로 연결해주는 인력 소개소가 있어요. 그래서 뭐 실리콘밸리 지역에도 있고 실리콘밸리 아닌 데도 있고 미국 전역에 있습니다. 그래서 컨트랙터만 전문적으로 연결해 주시는 그런 인력 소개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 통해서 보통은 이제 컨트랙터들이 먼저 컨택이 와요. 미국의 유명 회사 다니고 있으신 분들은 컨트랙터들이 먼저 연락이 와요. 혹시 지금 다니시다가 뭐 거기서 해고가 되든지 아니면 뭐 다른 기회를 잠깐 찾을 기회가 있으면 우리 회사 좀 연락 좀 해달라 하면서 연락이 와요, 먼저. 그래서 그런 연락처 갖고 있으면 좋겠죠. 왜냐면 회사 다니다 보면 무슨 일을 당할지 몰라요. 어느 날 뭐 회사라는 게 뭐 경제 사정이 안 좋아지면 정리해고를 하기도 하고 뭐 구조조정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본인이 실적이 안 좋아지면은 이제 뭐 나가야 되는 순간도 생기고, 뭐 직장 생활하면 뭐 그런 일도 있잖아요. 그러면 미리 플랜을 짜야죠. 미리 플랜을 짜서 내가 요즘 우리 회사 분위기가 안 좋은데 하면은 이 평소에 연락 왔던 이 컨트랙터들과 연락을 좀 돈독히 하고 지내시다가 이제 회사를 나가야 되는 순간이 오면은 컨트랙터에 잠깐 몸 담는 거죠. 그래서 뭐 한 6개월 계약직으로 있는다고 하고 그 기간 동안 돈을 벌고 있기 때문에 마음이 굉장히 안정이 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새로운 직장을 구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컨트랙터가 그럴 때 사실 많이 써요. 정직원들 사이에서는 그럴 때 많이 씁니다. 그런데 이제 한 가지 주의할 점은 이 컨트랙터들이 항상 이렇게 좀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이 컨트랙터인데 우리가 네가 잘하기만 하면은 하는 거 봐서 정직원으로 연장시켜 줄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런 거는 크게 기대 안 하시는 게 좋아요. 왜 그러냐면 이 컨트랙터에서 물론 정직원으로 연장되는 분들을 본 적이 있는데 굉장히 쉽지 않아요. 왜 쉽지 않냐면 컨트랙터를 뽑을 때 자체가 목적이 우리 회사가 한 6개월 정도만 인력 증원이 순간적으로 필요하다라는 목적으로 뽑는 거기 때문에 그걸 다 이제 회사에서 계산을 한단 말이야. 그럼 6개월 후에는 이 인력이 필요 없어지는 것까지 다 계산을 한 다음에 회사 차원에서 그 플랜을 다 짜고 마케팅 그 동향을 다 보고 그런 결정을 내린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6개월 후에는 그런 인력이 필요 없어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필요 없어지면은 고용을 연장할 이유가 전혀 없죠. 하지만 그 중에서 정말 잘하는 사람은, 그 소수의 사람은
뭐 회사가 데려갈 수도 있겠지만 원래 그 목적 자체가 순간적으로 인력 충원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풀타임으로 연장시켜주는 거에 대해서는 크게 기대 안 하는 게 좋아요.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아, 내가 예를 들면 6개월 계약했다면 6개월이 끝이다. 그 후엔 내가 다른 데 찾아야지 하면서 계속 그 컨트랙터를 하시면서 다른 직장을 계속 찾아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컨트랙터는요, 그래서 이제 굉장히 많이 뽑아요. 많이 뽑고 들어가기도 쉽고 회사 정직원 대비 어떤 부서는 그 컨트랙터가 더 많은 부서가 있어요. 이렇게 뭔가 유행에 민감한 부서들은 컨트랙터가 더 많은 부서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한 가지 여러분들한테 이제 좀 주의를 드릴 거는 실리콘밸리 관련 취업이 궁금하셔서 제 영상 보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근데 인터넷 개인 방송에 이제 뭐 실리콘밸리 취업하는 법, 뭐 실리콘밸리 뭐 개발자로서 뭐 내가 일해보고 느낀 점 뭐 이런 걸로 막 이렇게 영상 올리시는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이 바닥에 좀 오래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분들 영상을 이렇게 클릭해서 보면은 이제 정직원이 아니라는 걸 금방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정직원이 아니신 분들의 이제 어떤 취업 노하우나 뭐 인터뷰 경험담은 사실 크게 도움이 되지 않아요. 왜냐면 정직원 인터뷰 프로세스랑 계약직 인터뷰 프로세스랑 완전히 다르고요. 난이도도 다르고요. 그분들이 회사에서 경험한 그 경험의 기회도 많이 달라요. 그래서 왜냐면 정직원이 아니기 때문에 뭐 6개월, 1년 후에 나갈 사람이기 때문에 회사가 정말 코어 테크놀로지를 보여주지 않고요. 단순 반복적인 업무를 지시받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의 정보는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제 정직원들의 어떤 인터뷰 프로세스나 정직원들의 회사 복지나 정직원들의 회사 경험들은 인터넷에 이제 공개를 못하게 돼 있어요. 회사마다 SNS 폴리시가 있기 때문에 회사의 그런 어떻게 보면 그 기밀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왜냐면 그런 것들을 경쟁사에서 이제 알게 되면 그 대우도 직원에 대한 대우도 기밀이에요. 그거 아시죠?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제가 다니는 회사가 뭐 복지 혜택 이런데 경쟁사가 그걸 알아내서 그거보다 더 좋은 복지 혜택을 내세우면 인력 빼가는 게 쉽기 때문에 그런 회사 돌아가는 사정들을 인터넷에 올리지 못하게 SNS 폴리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직원들은 사실 그걸 되게 두려워해요. 괜히 이렇게 힘들게 얻은 직장이고 자기 연봉도 괜찮고 복지 혜택도 괜찮은데 괜히 인터넷에서 나불나불 잘못했다가 회사에서 그것 때문에 뭐 징계를 먹거나 꼬투리를 잡혀서 해고를 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정직원들은 자기 회사 얘기를 인터넷에 하는 걸 굉장히 꺼려합니다. 그래서 제 주변에 이제 실리콘밸리 대기업 정직원으로 일하시는 분들 되게 많은데 뭐 인터넷에 개인 방송을 하시거나 뭐 인터넷에 글 올리는 사람 거의 없어요. 그럼 우리들끼리 정보는 그냥 여기 친구들끼리 그냥 전화해가지고 심지어 아니면 만나서 커피 한잔 하면서 야, 그 회사 어때? 야, 그 회사 인터뷰 어떻게 봐야 돼? 이렇게 물어보지 인터넷에 올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실리콘밸리 취업을 할 때 이제 특히 한국에 계신 분들이 나중에 나는 실리콘밸리 가야지 하면서 혹은 미국 실리콘밸리 아닌 먼 곳에 있으신 분들이 실리콘밸리 아는 사람이 없으니까 인터넷으로 막 이렇게 검색을 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실리콘밸리 정보를 그렇게 해서 얻을 수 없어요. 왜냐면 사람들이 이렇게 잘 안 올린다니까요. 그러니까 인터넷에 올라온 내용들은 대부분 제 판단에는 컨트랙터 분들이 올리시는 거예요. 그분들이 사실 잃을 게 없거든요. 어차피 6개월, 1년 일하고 끝이기 때문에. 그리고 자기들도 알고 있어요. 여기 정직원으로 잘 안 된다는 거. 그러니까 손해볼 게 없어요. 그래서 그냥 올리시는 거예요. 올리시는 거고. 그렇게 해서 이제 뭐 조회수나 이런 거 나오면은 자기 돈이 되니까. 그리고 실리콘밸리 무슨 회사 이렇게 내놓고 내세우면은 돈을 벌어들이니까. 순간적으로 돈이 되니까.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인터넷을 통해서 이 실리콘밸리 취업 관련 뭐 정보는 얻지 않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뭐 컨트랙터 정도의 취업 정보가 필요하다 그러면 인터넷에 그런 정보는 널려 있거든요. 그분들이 많이 올리시기 때문에 그런 걸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컨트랙터 문화라는 걸 오늘 좀 얘기해 드려봤고요. 그 컨트랙터 문화는요, 잘 이용하면 또 좋아요. 위기의 순간에 뭐 취업이 잘 안 되거나 순간적으로 자기가 돈이 필요한데 내가 그래도 막 석박사 고학력인데 그냥 뭐 공사장 가서 벽돌 나르면서 취업 준비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게 좀 돈을 좀 벌면서
자기가 이제 장기적으로 취업을 좀 준비해야 될 때는 컨트랙터가 괜찮다는 거죠. 그래서 컨트랙터가 뭐 6개월 계약 끝나면 또 다른 회사 컨트랙터 가면서 이렇게 계속 몇 년씩 버틸 수는 있어요. 그래서 그게 많은 돈은 아닌데 뭐 실리콘밸리 뭐 렌트비 정도 낼 만큼의 돈은 나오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좀 버시면서 버티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한 가지 주의해야 할 점들은 이제 실리콘밸리 물가 비싸서 힘들다 하시는 분들은 이제 그런 영상이라든가 뭐 개인 방송, 블로그 같은 게 인터넷에 많이 떠도는데 대부분 이제 컨트랙터 분들이 낮은 연봉으로 사시면서 그 불만을 토로한 글들이기 때문에 정직원을 꿈꾸고 계획하시는 분들은 이런 분들이 쓴 글에 크게 영향 안 받으면 좋을 것 같아요. 본인이 그 목표로 한 그 삶의 어떤 그 최종 목적 있잖아요. 그거에 부합하는 정보를 얻으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여러분들이 정확한 정보를 얻고 본인 인생에 도움이 되신다는 거죠. 아시겠죠? 오늘은 그래서 실리콘밸리의 컨트랙터 문화라는 게 있고 이게 정직원 문화랑 매우 다르고 인터넷에 떠도는 자료들은 정직원의 문화나 복지나 연봉에 대해서 다른 정보는 별로 없다는 거죠. 그래서 실리콘밸리의 정직원인 사람들은 자기들끼리만 그냥 정보를 공유한다는 거죠. 그리고 인터넷에 있는 대부분의 자료는 이 컨트랙터, 계약직, 인턴분들이 올린 정보가 대부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정보의 옥석을 여러분들이 가리는 그런 것도 중요하다는 그런 얘기도 해드리고 싶어서 오늘 영상을 만들게 됐습니다. 그래서 컨트랙터 문화 필요할 때 유용하게 쓰면 좋다는 거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